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성호 효자학원에서 고3 수능 영어 담당하는 정랑호 선생입니다. 자, 9월 학생들이 9월 모평을 받고 그에 대해서 간단한 분석과 해설을 제공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킬러 문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 저희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험이 아주 원하는 식으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제시한 것처럼 문제가 뭐 철학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법률적인 문제, 학생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난해한 그러한 내용을 학생들이 수능 문제의 지문으로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남은 시간에 준비를 철저히 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제된 특징을 보면 그 첫 번째로 어휘는 뭐 항상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은 이 원래 수능 지문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휘 하나하나 외울 때마다 그 단어의 정말 중요한 뜻, 그런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문이 짧아서 단어가 나오든 수거가 나오든 그 단어나 수거 하나가 결정적으로 정답을 고를 때 중요한 역할입니다. 어떤 친구의 경우는 해석을 정말 잘했는데 보기 문항에서 단어를 몰라서 혹은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틀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나온 counter라든지 이런 manipulation이라든지 undo, leave out 이런 되게 쉬운 단어죠.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을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 글의 순서에서 어차피 1등급, 2등급을 나누는 그러한 문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명시적 단서 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글의 순서가.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명시적 단서를 반드시 제공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단서를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트렌드를 반영한 질문, 신선한 질문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한 10년 넘게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약간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겠다. 잘 내용을 몰라서 아니면 많이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의 문제들이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뉴 트렌드의 내용들 그리고 만점을 우리가 1등을 받아야 되니까 새로운 트렌드 지문들을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글의 순서는 워낙 변별력을 1등급, 2등급 나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명시적 단서를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문은 우리가 수능 지문을 봤을 때 it looks familiar to me 어디서 본 것 같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뉴 트렌드에 있는 혹은 배경 지식이 가능한 지문을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강의는 현재 일요일날 오전에 민성호 효자학원에서 10시에서 1시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은 오늘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제가 9월 모평 중에 저는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사실은 뭐 우리가 수능 문제가 45문제 있어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1등급, 2등급을 나누는 그 번호는 저 29번하고 40번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가장 잘 풀 때 여러분들은 1등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이 중에 뭐 다 풀어줄 수 있고 일부 중요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보시죠. 자, 29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문법 문제인데 어법상 문제.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죠. 우리 1등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평가에서 제시하는 문장의 구조, 시제, 수동태, 분사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고 항상 ready to answer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관계사라든지 혹은 일치화법이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그 제기대명사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문법을 평소에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는 이제 문장 구조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보시면,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일일이 깨끗하게 다 해석하면 좋겠지만, 해석이 안 돼도 문제 푸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보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viewing the stress, the stress response. 자,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을 resources 하면 자원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자원이야? 자원은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나한테 어떻게 모티브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자,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지, 자체가. 그래서, 자, 스트레스를 하나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게 하는 어떤 동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한다? fear. 굳이 얘는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자,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는 얘기죠. 이야, 좋은데요? 스트레스 또해서 받는 게 원래 안 좋은 거지만. 자, 그리고, 자, 이것은 또한 threat. 자, 위협적인 상황을, 한번 해보자? challenge. 뭐 해볼까? 도전해볼까? 이렇게 도전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자, can help you.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죠. 자,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자, 뭐 때문에 낸 거죠? 이 help라는 거, 우리가 사역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사람이면 원형을 쓰잖아요. 근데 help는 준사역이니까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죠. 그걸 묻기 위한 거니까 do your best. 여기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pressure, 압력이 있을 때도 너는 최선을 다하게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 해결됐어요. 자, even stress가 너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않을 때도 어느 경우 in case of anxiety, 뭔가 불안한 이런 상황처럼 그래도 어떻게 하라? 그 스트레스로 welcome to Korea 이런 것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한다? 자, 이 스트레스를 바꿔주는 거. transform A into B 이렇게 된 거죠. 뭔가 뭐로 바꿔줘요? 도움이 되는. 뭐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더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기꺼이 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긴다는 거죠. 어떤 액션, take action, 조치를 취하게, 어떤 행동을 하게, 그죠? 자,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자, 더 플러스 명사, noun은 우리가 무슨 봤죠? 이트로 봤죠. 더 플러스, 플러스 명사는 완으로 봤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이트로 받는 것은 더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고, 보기 2번까지 문제가 없죠. 자, you can apply. 이런 너의 어떤 strategy, 이런 그 스트레스를 정말 좋게 자꾸 보려고 하는 이러한 스트래티지로 네 자신 삶에 한번 apply, 적용시켜 봐라. anytime, whenever 네가 스트레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when you feel your heart beating, beating하면 우리가 nervousness, 좀 긴장할 때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을 때도 우리가 가슴이 쿵쿵 뛰고 숨이 가빠라지는 거죠. 이럴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가 좀 생겼네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어떤 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자, 원래 문장과, 그죠? 문장과 문장은 연결하는 게, and가 가장 흔한 예인데, and, 접속사를 연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접속사가, 두 개 문장은 하나의 접속사를 연결하면 되니까, 근데 접속사가 앞에 나왔다. 응? 그리고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가 필요 없죠. 더 이상. 그래서, 이 경우 when you feel, 여기 접속사가 나왔어요. when you feel your heart beating, 네가 하트가 벙벙벙 막 둥둥둥 뜨고 숨이 가빠르면, 자, 그 다음에 문제는 realizing은 여러분들 분사구문처럼 나왔거든요. 이거 모르면 반드시 공부하고 입시 치러야 됩니다. 분사구문이라는 말을 모르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자, 접속사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거는 주어 동사 같은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상황상 명령문으로 쓰는 게 가장 편하죠. 네가 이렇게 마음이 가슴 둥둥 뜨고 숨이 가쁠 때는 realize that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죠. 물론 물론 명령이라는 게 이제 주어가 유가 생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동사 ing형이 아니라 realize that. 자, 깨달아라. 너의 신체의 반응이라는 거죠. 방법, 신체가 해주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무슨 방법? 너에게 에너지 주려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막 몸이 들들 떨리는 거죠. 이게 몸을 우리가 신체가 온도를 올려주려고 이 자연스러운 작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쉽게 3번임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 여러분 이거 분사 원래 이제 분사 공부이 되면 이런 거 기억나세요?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같은 생략하고 이거 그래서 ing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접속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뭐 리아뉴라이즈는 쓴다면 그래서 문장은 틀리는 거죠 원래. 그래서 혹시나 이거 모르는 분은 반드시 챙기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번을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설명으로 마치고 다음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밑줄 진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내는 거죠. 자, why is the value of place so important? 왜 장소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가? 자, 역사적인 관점을 봤을 때 1700년대까지는 그 텍스타일, 자, 뭐예요? 섬유 프로덕션, 섬유 생산은 핸드 프로세스, 자, 수과정이었죠. 손으로 다 했다는 얘기죠. 자, 뭘 이용해서? using the fibers. 자, available, particular geographical reason.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우리가 뭐 완도김처럼 우리 어느 특정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섬유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직물 생산했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 수능에서 이런 거 1700년대까지 이랬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뭘 암시하는 거지? 문제는 이유는 이 이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뜻인 거 수능 문제 많이 풀면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 커튼이라고 하는 우리가 면이라든지 울, 보통 양모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이런 섬유들,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곳에서 이제 이때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수공업으로만 만들어서 팔고 이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간에 이때는 이제 뭐 글로벌하게는 장사한 것보다는 그 지역들 간에 이런 교류는 증가시켰다. 뭘 증가시켜요? availability 하면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뭐 가용성 있는데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이죠. 필요성.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이러한 섬유들의 필요성, 그리고 관련 직물들, 이런 fibers, 이런 섬유로 만든 관련 직물들이나 섬유들의 필요성을 증가시킨 거죠. 사실 그렇죠? 교육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하니까. 자, 첫 번째 산업혁명, 그리고 산업혁명 다음에 산업혁명에 따라서 후속되어지는 기술적인 발전들. 뭐에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거죠. manufactured fiber. 여러분, manufacture는 공장이에요, 공장. 그러니까 막 제조하는 거죠. 섬유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신테틱, 인공적인 섬유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공장형으로 만들어져서, 자, 그런 거는 이런 사실을 add to. 원래 add to 하면 수고로 increase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거의 어떻게 했다?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을 이루게 됐다는 얘기죠. 뭐가? 이제 섬유나 텍스타일, 이런 섬유나 직물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어떤 장소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제 아무 데서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공장을 세워서 공장을 찍어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처음에 나오는 이 문제의 흐름은 뭐였어요? 1700년대까지는 장소의 어느 특정 지역에 딱 우리가 속해서 그 물건을 생산했지만 공장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공장에서 막 인조도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이게 여기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문제는. 이때 등장하는 게 뭐죠? 패션 컴퍼니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새 그 유명한 뭐 상품은 제가 모르겠지만 무슨 똥 이런 것처럼 이런 거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나타나서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들 만들어내서 뭘로? 이런 그런 직물로 만들어낸 그런 회사들, 패션 회사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누가 사는 거예요? 패션 회사는 회사 이름을 보고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걸 똑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목적을 걸리는 거죠. 뭐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어디서 어떻게 그 상품이 누구에서 만들었는지 생각 안 쓰고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소에 의존했던 그런 우리가 직물들이나 이런 섬유들이 장소를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죠? 어떤 상황이 이렇게 그 산업혁명이 생기고 그다음에 관련된 산업이 발전하면서 특히 manufactured fiber 이런 공장들이 생겨나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패션 회사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된 거죠? 이 디스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which라는 게 문장 전제를 받는 관계대명사로 중요한 것처럼 이 this는 수능에서 아주 중요하죠. 문장 전체를 통으로 받을 때 this로 많이 물어보는 그 시험에 이제 글의 순서에도 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했다. 자, 그럼 그동안은 소비자가 이때 당시에는 소비자들이 근처에 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물건을 만드는지 우리가 가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뭘 만들면 뭐 치즈 공장 우리나라도 유명한 곳 하나 있는데 가서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그 사람들도 알고 뭐 이런 어떤 정서적인 게 있었죠. 근데 이렇게 공장에서 막 찍어내고 소위 말하는 장소에 연연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소비자와 그 상품, 소비자는 단지 그 패션 회사 이름을 보고 사는 거고 그 상품과 별 연결성이 없어요. 누가 만들었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패션 회사 이름을 가지고 사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일치, 연결이 끝난 거죠. 디스커넥트가 되는 연결이 끝난 거. 소비자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러한 상품과 그 다음에 소비자 간에 이 끝났다는 사실로 카운트하면 원래는 반박하다, 되게 반박하다. 그러니까 이거 끊어지면 안 돼!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불일치, 그러니까 끝난 디스커넥트, 끊김을 어떻게 했다? 가져갔다가 더 나은 거죠. led to, 혹은 뭐 result in도 여기 되겠지만 이러한 상황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 이런 정서였어요.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하는 place bound 할 때는 아까 여기서 언급한 그런 어떤 지역의 어떤 valuable place 이런 상황, place bound 할 때는 그냥 이 제품에 대한 기술, 만드는 사람의 기술도 막 감사하고 음미하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 천연자원도 자연자원도 필요하지만 사람도 필요하네 이런 걸 만들어내려면 이런 생각들이 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상실이 된 거죠. 그런 거에 디스커넥트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countered가 아니라 아까 얘기처럼 led to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하다. 그죠? 혹은 resulted 이런 게 정답이 돼서 우리가 4번임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빈칸 추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가 단촐하게 있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보기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죠. 그죠? 자, 31번 보면 자, in the post World War II. 자,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말이죠. 자, unparalleled. 자, 이 unparalleled 하면 unprecedented라고 하는 유례없는 이런 단어죠. 그래서 유례없는 economic growth.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성장은 이 fuel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연료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사로 쓰였다는 얘기는 boosters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례없는 경제적인 어떤 성장은 건물을 짓는 붐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아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migration, 이주하는 거죠. 어디서? 도시에서 어디로? 새로운 교외로. 이거는 뭐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 도시가 이제 굉장히 시끄럽고 소란하고 약간 폴루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조용한 데로 가는 거죠. 이건 뭐 어느 나라나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교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far dependent, automobile. 대중교통수단이 이 교회로 가면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상황은 어떻게 된 거다? 이런 shift A from B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public transportation 이용하던 그런 의존도에서 private car, 개인 자동차로 이전함을 알려줬다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떻게 되냐? 자, 그 다음에 이제 곧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된 거죠? 그 고속도로, 우리 교회에 많은 교회 차들이 많으니까 고속도로나 이것도 프리웨이도 일종의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이런 고속도로가 굉장히 발전되게 공사를 더 좋은 고속도로를 만들게 된 거죠. 건축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대중교통수단은 그만큼 decline,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용도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모든 변화와 함께 찾아온 것이 하나 있다. 자, 레저의 뭐 이게 이제 답을 우리가 고르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나오면 이제 끝에 답이 있는 거죠. 좀 더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서 그리고 the more space inside the lovely yard outside. 자, 뭐 아주 안쪽으로는 집의 공간도 넓어지고 그리고 바깥에는 뭐 굉장히 멋있게 이제 그 집 밖에 이렇게 가르드닝도 하고 이렇게 정원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레크레이션과 그다음 레저 타임 여유 있는 시간들이 점점점 어떻게 됐다. 가정 중심으로 됐다는 얘기죠. 아주 가정 중심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웬만하면 해결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뭐 이웃에서도 근처에서도 인근 지역에서도 집 주변에서도 그럴 수 있고. 자, one of the major activity of this home-based leisure. 자, 하나의 중요한 이러한 그 가족 중심의 여가 시간. 여기에 답이 들어있는 거죠. 가족 중심이라는 거에 답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watching television.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은 no longer 자, 이제 뭐 전차 같은 거 타고 어디 가서 영화 보러 갈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집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Similarly, 자, entertainment was available. 자, 집에서 다 텔레비전 영화에서 보던 거가 다 거의 뭐 공짜라기보다는 뭐 사실 돈을 좀 내지만 거의 공짜처럼 그렇게 편하게 집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모든 변화가 뭐와 관계가 레저는 여기서 가정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고 이런 거는 뭐예요? 가정하면 사실은 뭐죠? 우리가 프라이빗 공간이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프라이빗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주 사적인 자기 가족만에 갖는 혹은 자기 개인만에 갖는 그러한 사적인 여유를 가진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 이래야 가장 쉽게 문제를 답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31번도 이렇게 쉽게 해결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1번과처럼 빈칸에 가장 적절한 말 찾는 거죠. 보통 빈칸이 중간에 있으면 답이 바로 그 밑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뭐 빈칸이 맨 밑에 있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볼까요? 자, many picture. 이 문제가 약간 좀 신경향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SNS라든지 아니면 영상 편집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뭐 블로그를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처럼 유튜브를 찍어보는 사람들은 이제 대충 알 수 있는데 아마 요새 학생들은 뭐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다방면을 아는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문제 푸는 데 있어서도. 자, many people create and share pictures. 많은 사람들은 공유를 하는 거죠. 뭐예요? pictures와 비디오를 공유하는 거죠. 그림과 비디오를 인터넷에서. 그런데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 The difficulty is what you want. 원하는 게 뭐냐를 찾는 거. 원하는 거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텍스트 검색은 찾기가 쉬운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영상이나 동영상이나 그림은 좀 어렵다는 얘기죠. Typically, 자, 비교적 전형적으로는 이제 네가 who want to search using words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찾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뭐 그 단어를 사용해서 뭘 찾고 싶어 하죠. 뭐보다는 rather than say example sketch 어떤 sketch하면 description이죠. 뭐 묘사를 해서 한 것보다는 단어로 딱 검색하고 싶은 거죠. 뭐 우리가 맛집 뭐 이런 식의 하는 것처럼. 그런데 대부분의 그림들은 이렇게 단어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자, it is natural. 자, 어떻게 한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뭐 어떻게 해요?
태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자, 태깅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 태깅 시스템이 뭐냐? 이 이미지에다가 relevant, 관련된 어떤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달아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원래 기계류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스트럭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구조는 뭐냐? 아주 명확한, straightforward, 명확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we apply image. 자, 이미지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이제 이미지를 분류하는 거죠. 어떤 이미지, 어떤 이미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그 대상이 되는 이제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다시 말하면 이미지에다가 아웃풋 월드 하면 이제 아웃풋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거기서 써놓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여러분들이 넣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여행이다. 그러면 뭐 제주 한라산 뭐 등반 이렇게 넣는다든지 그래서 제주도 사진하고 한라산 사진하고 뭐 거기다 그런 말 넣어준다든지 뭐 일출의 모습 뭐 그런 말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월드라는 건 여러분들이 타이핑 쳐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우물정자고 해시태시라고 그러잖아요. 해시태시를 것을 넣고 그다음에 넣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나 태그스가 뭘 잘 못한다 뜻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 답이 들어있는 거죠. 해시태시는 어떻다는 얘기를 한 거죠. 뭘 잘 못한다 이런 거잖아요. 해시태시는 뭘 못하느냐? 이 답이 들어있네요. 이 글 쓴 사람이 정해놨네요. 정말 중요한 거는 who is doing what. 정말 중요한 거죠. 답을 써놓은 거예요. when matters 하면 거기 들어있는 뜻이야. 또 point is that. 이러면 또 bottom line is that. 이게 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 쓴 사람은 중요한 것은 who is doing what. 누가 뭐 하는지 그게 중요한데 태그는 이런 거 없거든. 이런 내용이 없거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답의 보기에서도 what are you doing?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for example, take a picture in the street.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어떤 고양이 사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 고양이가 지금 이제 대상자의 카테고리는 어쨌든 고양이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그림을 넣고 계속 넣는 거죠. 그 그림에다가 고양이, 길거리, 그 다음에 쓰레기통,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생선 뼈다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갖고는 고양이가 대충은 can guess, right?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 말 이런 수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아는 사람은 되게 쉬운 거죠. live out라는 수거가 이 빠뜨리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오미트라고 하는 간단한 단어인데 이런 걸 배제하는 거죠.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고양이가 지금 길거리에 열리는 쓰레기통에로부터 어떻게 돼요? 그 생선뼈를 끄집어낸다는 거를 잘 못 나타내줘야 한다는 게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describe, 이해할 수 있는 묘사를 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그림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묘사를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시태시를 넣어서 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 태그라는 건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상황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죠. 글 쓰는 사람이 이게 답이에요 알려주는 그 단어들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뭐 only라든지 이런 표현.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잘 여러분들이 알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죠. 오케이. 자, 이 문제 해결됐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 자, 빈칸이 보통 이제 끝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답이 그 앞부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서가. 한번 보죠. 자, an invention of a discovery that is too far ahead of its time. 자, ahead of time 하면 이제 좀 앞선 거죠. 시대를 앞선 거. 그래서 invention, 어떤 발명품이나 발견, 그것들이 너무나 시대를
시간을 앞서간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시대를 앞서가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어떻다? worthless. 가치를 평가받기 어렵다는 얘기죠.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No one can follow. 우리가 follow라는 단어가요. 아무도 그걸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follow라는 단어는 understand도 있어요. 아무도 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도 괜찮고요. 아무도 그 상황을 그 빨리 나가는 걸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죠. 자, ideally. 자,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 이런 단어는 여기 답이 가깝게 있다는 뜻입니다. ideally. 자, 이상적으로 보면 자, innovation. 자, innovation. 혁신이라는 것은 opens up. 자,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only 이 영어에서 있잖아요. only가 나오면 이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ideally only 다 나왔어요. 자, next step. 자, 다음 스텝은 뭐냐? 자, 어떤 거냐면 only the next step. 그러니까 한 단계 앞서가는 거죠. 혁신이란 우리 혁신하면 그냥 다 틀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자, 기존에 알려진 거로부터 자, 딱 한 발짝만 앞서가야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invites the culture.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이노베이션이 나왔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컬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어떤 상황? 자, move forward one hop. 자, 한 발자국. 자, 사람들이 더 따라오는, 초대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답이 들어있는 것 때문에 문제를 보면 알 거예요. 자, overly futuristic. 너무나 아주 우리가 오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미래주의적이거나 너무 앞서가거나 똑같은 말이죠. unconventional. 이 conventional 하면 수능에 자주 나오는 단어죠. 우리가 관습적으로 하는 거. 근데 전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뜻이죠. 그리고 visionary invention. 뭔가 좀 현실에 벗어난 이런 발명품 같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처음 부분에서는 fail,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혁신적인 것은 때에 따라서는 아직 정말 꼭 필요한 그 주요 부품 아직은 완성되지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 critical market. 이게 물건을 만들면 시장이 형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비자들은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죠? 뭐 소비자가 꼭 예를 들어 의사가 됐든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 소비자가 구매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understanding. 그 작품에 대해서 그 이노베이션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면 사람들이 아까 no one can follow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했던 정말 따라온다는 의미도 되고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끝날에는 이제 결국 성공을 하게 된다. 언제? 자, the ecology of supporting idea. 자, 그 혁신에 대해서 그 아까 문화적 여기서 생태계 그러니까 그 생각을 그 혁신을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면 도래되면 캐치업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런 상황이 되면 mature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이제 예를 하나 드는 거죠. 자, 우리 맨델 유명한 유전 자, 선생님이죠. 자, 1865년에 그 맨델의 어떤 유전적인 그런 그 유전 이론이 자, correct. 보라, 죄송합니다. 스페이스가 좀 붙어 있네요. 자, 그런데 ignored. 자, 35년 동안 무시된 거죠. 이게 옳다는 거는 알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일찍 왔기 때문에 무시된 거죠. 그래서 his sharp insight, 그의 똑똑한 통찰력이 어싹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왜? 그 맨델의 그 유전 법칙이 자, 그 당시에 생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설명하진 못했던 거죠. 그리고 또 기존에 알려진 그런 그들의 어떤 그때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식 같은 거로 그런 설명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의 그 발견이 너무 위대했는데 초창기에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out of reach 어떻게 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자 우리가 아까 35년 동안 무시됐다 그랬잖아요. 그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과학자들이 이제 정말 긴급한 질문, 그 어떤 학자들의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죠. 계속 연구를 하다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맨델의 발견이 answer, 답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답하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흥분하면 안 된다. 여기서 너무 흥분해갖고 문제를 그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only라는 거, 단지 next step, 여기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 now quiz insight. 자, 이게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면 답이 5번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 public에 의해서 accepted 됐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학자들 몇 명에서 지금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이 해석된다고 해서 그래서 자, within a few years of one another. 원래 each other 하면은 우리가 두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세 사람 얘기니까 이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그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했다? 이 세 사람의 과학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맨델에 잊혀졌던, 무시됐던 그러한 유전의 법칙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것이 이제 물론 이제 그 이전의 법칙은 계속 거기 있었던 거죠. 없었던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거의 답이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신이라는 것은 한 번에 모두에게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정확하게 이 글을 쓴 사람이 써간 거죠. 단지 only the next step. 여기서부터 기존에 알려져 있는 그 단계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3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5번 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확실하게 갑자기 확 쉽게 다가온다고 해서 흥분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단서를 확인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능 문제를 보면은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사실 단서를 틀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서 ideally 이런 단어 혹은 우리가 clearly 혹은 substantially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it implies the answer. 답에 굉장히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확인하시고 또 영어에서 only라는 단어가 나오면 특히 여러분들이 답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확인해 보시고 답을 찾으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33번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다음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 볼까요? 네. 자, 이번엔 34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prior to photography. prior to 하면은 뭐 쉬운 우리가 수거죠. before의 뜻이죠. 그래서 photography가 사진이 나오기 전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사진과 항상 어떻게 보면 비교되는 게 그 그림이죠. 화가가 그림.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그 화가가 가장 자주 두려워했던 어떤 새로운 그 발명품이 사실은 카메라였죠. 그래서 카메라가 나타나자마자 이제 화가들이 생긴 건 생계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고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자신감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화가들이 그 겉에 있는 풍경화보다는 인간의 내면을 그리는 추상화 같은 그런 그림이 존재하는 건데 어쨌든 이 포토그래피가 나오면 항상 피처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능 문제에서는 한번 볼까요? 자, 그 사진이 나오기 전에 어쨌든 서두에 이렇게 빈칸 채우는 게 나오면 이제 답은 뭐 끝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에 서두리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한번 봅시다. 자, 사진이 나오기 전에 어땠다? 근데 보면 이제 보기를 대충 보고 그림 뭐 예술은 뭐 세상을 완전히 반영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거울과 같이 그 다음에
desire for travel, 여행에 대한 욕망은 강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봅시다. 뭐가 답인지. 장소는 잘 이동하지 않았다. 뭔지 봅시다. 자, while painters, 자, 화가들은, 자, 화가라는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자, 그들이 살고 계신 곳, 그죠? 그런 곳에서부터 특별한 장소를, 원래 리프트 하면 우리가 뭐 철회하다 뜻도 있고 올리다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라는 분들이 하는 일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어떤 특정한 그런 그 장소를 우리가 그린다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아니면 그림으로써 나중에 옮긴다라도 뭐 전시회 때문에 옮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거주지로부터 어떤 장소들 특정한 정말 이 그림을 이 장소를 한번 내가 찍어 보겠다. 어떤 풍경화를 그릴 때도 그렇고 아니면 이런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묘사하고 싶다, 그리고 싶다 이럴 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화가들은 어쨌든지 간에 자기네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특정한 장소를 어쨌든 리프트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려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려내서 결국은 transfer. 자, 필요에 따라서는 그 그림들을 어떻게 해요? Where elsewhere. 자기가 살고 있는 다른 곳에 요청에 따라서 그 작품, 그림을 보내주거나 전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반면에 자, 페인팅. 그 화가가 그림 그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임 컨수밍, 자주 나온 표현이죠. 쉬운 거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트랜스퍼, 옮기기에도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one of a kind, 그냥 하나의 단품이죠. 단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그림이라는,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그런 얘기를 암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진은 계속 복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풍경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이게 이미 답이 들어있어요. 내용적으로. 이거 그림들은 이게 다니기가 만만치 않구나. 이런 내용들이 이미 여기 들어있는 거죠. 내용 중에.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그림은 어쨌든 화가들은 자기네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 아주 좀 그리고 싶어 하는 곳을 그려서 다른 곳에다가 어쨌든 누굴 팔려면 또 옮겨야 되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시간이 걸리고 옮기기 쉽지 않다. 그 단품이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이제 발생하냐면 또 multiplication 하면은 이제 복제죠. 복제. duplicate의 의미죠. 그래서 사진을 이제 특별하게 이제 복제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복제. 그 사진술이 발전돼서 이제 복제가 생겨났다. 뭐에 의해서? 이런 이 플레이트 하면 우리가 동판 무슨 판이에요. 어쨌든 막 우리가 인쇄할 때 막 찍어내려고 하는 판을 얘기하는 거죠. 자, 1880년대에 메이드 목적어 파스를 목적어 계속 뒤로 갔어요. 자, 이런 사진을 신문이나 아니면 간행물이나 책이나 광고나 이런 데에서 사진을 막 찍어내는 거, 기계로 찍어내는 게 어떻게 됐다? 1880년에 이런 그 half-tone plate, 동판의 뭐예요? 이것이 나옴에 따라서 막 찍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죠? 그림은 이제 어떻게 된 거지? 이제 그림 그리는 거는 이제 약간 축소가 된 거죠. 사진. 그래서 사진은 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난 거죠. 와, 그림 정말 그림으로서 그 화가에게 힘들게 받아서 했던 그림 옮기기도 어려웠는데 이거 뭐 사진은 그냥 커플 하면 이제 커플 하면 쌍을 얘기하는 거니까 커플은 소비자 자본주의랑 결합을 한 거죠. 우리가 미국 커플 하면 결혼한 사람 얘기하는 거니까 결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캐피탈리즘의 의미는 약간 좀 나쁘게 얘기하면 돈 있으면 다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랑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세상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offered. 그래. limitless. 무한대로 그냥 받는 거죠. 수량에 관계없이. 응? 사람들이 인물이 됐든, 풍경이 됐든, 어떤 이벤트가 됐든, 그냥 뭐 파티하는 모습이 됐든, 막 찍어낸 거죠. 이전에 가능하지 않았던, 전혀 가능하지 못했던 상황이 지금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림은 어땠어요? 그냥 한 사람의 고객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뭐 돈 받고 파는 이런 식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만든 거예요? 세상을 재배치한 거예요. arrangement. 우리 flower arrangement 하면 꽃꽂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그냥 마치 백화점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백화점이 뭐예요? 여기저기 뭐 한 곳에 있는 게 여기저기 있으면서 있을 거 다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사진을 막 배치한 거죠. 그래서 이 proliferation 하고 우리가 뭐 핵 확산 조약 금지할 때 나오는 그런 단어죠. 확산이 되고 그리고 circulation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 뭐가 이 사진의 복제품이. 그래서 이런 상황은 achieved 엄청난 spectacular 엄청난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세계적인 그런 규모로 그냥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사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점차적으로 사진은 become cheap. 자, 어떻게 됐어요? 아주 값싼 mass produce 그냥 막 찍어내는 상황이 된 거죠. 대량으로 막 생산하는 그런 대상 물건이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를 그냥 다 눈에 보이게 파리에서 그냥 그 개선문 파리에 탁 찍어놓고 그 다음에 어디 알프스산 찍고 한국의 제주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사진 찍어서 다 보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기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경험은 이제 이런 경험들이 뭐예요? 야, 사진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옛날에 예술을 보고 그림을 보고 경험했던 경험처럼 사진을 보고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사진이 완전히 민주화가 돼버렸어요. 민주화가 됐다는 얘기는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림이 이제 귀족들이 좀 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translating. 자, 정말 값싼 누구나 누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된 거죠. 그리고 자, 가볍고 작고 그리고 그림보다는 훨씬 작잖아요. 사진이 요만한 사이즈로 나오니까. 그리고 대량 생산의 사진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이나믹. 우리가 비클 하면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건 우리가 수단으로 쓰이는 거죠. 비클 하면 왜 자동차지 말고 수단이죠. 수단 means. 그런 수단으로 사용된 거죠. 뭐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수능에서 중요한 단어도 쉽지만 타임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temporal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시간, 공간, 시간을 정말 다 넘나드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용상으로 맞는 것은 자, 어떻게 됐다? 사진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이런 전 세계의 장소들이 사람들이 못 접해 본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가볍고 small, mass produced 이런 것들이 그냥 전 세계 어딘가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쉽게 우리가 5번임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34번의 설명 끝났고 35번으로 갈까요? 네. 자, 그러면 3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문제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제가 고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보기가 나오기 이전에 인트로덕션 부분이죠. 여기에서 디렉션을 찾아야 되는 거죠. 방향. 어떻게 전개될지를 디벨롭먼트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문제를 보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 방향성 없이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마치 그냥 그 목적지 못 정해놓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자동차 내비게이션 없이 가는 것 같으니까 방향을 설정해놓고 가야 되겠죠. 35번 문제 보면은 자 봅시다. 어떤 얘기인지. 아까 선생님 그 처음에 오늘 분석 얘기할 때 이 텔레커뮤트 우리가 커뮤니티 하다는 것은 이제 근무하는 건데 통학하는 건데 이 텔레커뮤니티라면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라고 하는 이런 그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은 이제 재택근무에 관한 현 트렌드 지금 돌아가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공부하고 학교 못 가고 그럴 때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러한 그에 대한 내용인데 봅시다. 비록 자 이런 내용을 보면 비록 자 오거나이제이션 회사들은 이런 얘기죠.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그냥 이해하기 좋게 재택근무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 언제보다? 전에보다 상당히 많은 수가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또 사용하는 거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재택근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트렌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 나요? 제약 조건이 있다고 나오죠. 여전히 그거를 잘 100%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뭐냐면, 어떤 게 제약 요건인지 그런 내용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 내용으로 몇 개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 몇 개 보기가 선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럴지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또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주가 돼서 이 문제를 풀면 훨씬 더 문제를 예상을 하면 수월하게 풀 수 있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문제를 딱 본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우리는, 자, 이렇게 봅시다. 깨끗하게 해서 보고, 자, 우리가 조직은 지금 텔레커뮤니팅, 재택근무를 제공하지만 전에보다 많이 그렇지만 이것을 사용한다, 받아들인다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still limited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요소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꺼리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요소가 바로 이어져 나오네요. 그러니까 얘는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요소는 보통 뭐냐? 지금까지 회사는 대면 사람과 사람을 얼굴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이렇게 재택근무 한다는 거를 어떻게 매니지할지를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자, 이 회사 내에서 조직 내에서 재택근무 훈련을 제대로 못 시킨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한 거지 이거 예상하고 있던 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플렉서블한 워크 프로그램, 이렇게 융통성 있는 근무 형태, 근무율 이런 것들이 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죠. 그건 인플로이어도 그렇고 인플로이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불편한 거 아닌가 이런 거.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떨 때 남들 놀 때 일하는 것 같고 이런 어떤 그런 상황. 놀 때는 좋은데 일할 때는 또 그런 슬픈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거죠? 자, 어떤 조직이 어떤 회사로 봤을 때 회사가 이런 재택근무를 했을 때 정말 회사가 도움이 되나? 바론라인 하면 이제 약간 financially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나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나에 대해서 아직 회사들이 확신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제약적인 요소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계속 연결이 돼요. 지금 these limitations. 자, 여기서도 아까 these factors 그래서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 연결서로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죠. 자, 그래서 21세기 초에 이제 새로운 anytime, anywhere 어디서나 일할 수 있다. 어느 시간대. 그리고 이러한 일하는 문화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여기까지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계속 연결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택근무가 세계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가 됐고 그 다음에 그러나 아직도 이걸 잘 못하는 이유가 있다. 완전하게 전체로 채택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 열거를 한 거죠. 그런데 3번을 보면 자, care must be taken. 조심해야 된다. 이게 take care가 수건데 조심해야 된다. 뭐 하는데? 이 재택근무에 맞는 사람, 딱 맞는 사람, 그러니까 personal, 개인적으로 혹은 일의 특성상 어떤 사람의 개인적이고 일적인 특징이 이런 재택근무에 잘 맞는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건 지금 흐름하고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요소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큰 틀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지금 뽑아서 어떤 사람이 가장 이 재택근무에 맞을까 이런 거는 지금 이 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보시다시피. 그래서 continuing in advanced in information technology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정보 기술의 계속적인 발전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워크 엑스펜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요새도 정상회담도 이렇게 줌 같은 회의를 하죠. 이렇게 글로벌 익스펜션 이렇게 정말로 전 세계에서 회사를 갖고 운영하다 보면 이게 전 세계에 소위 말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욕망이에요? 우리가 월라벨이라죠. 일과 직장 일과 균형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요소도 있지만 아주 세계를 꼬집자면 이런 요소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재택근무의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을 줄여주는 그런 많은 요소 중에 그 중에 세 가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3번이라고 쉽게 고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처럼 그런 전반적인 틀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이라고 우리가 쉽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35번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그래 순서 문제는 사실은 모든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 순서에 를 마치고 못 마치냐에 따라서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 순서 문제는 특히 잘 풀어야 된다는 거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이제 아까 선생님 분석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순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평가원에서 반드시 단서를 줍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처럼 단서는 두 가지죠. 명시적 단서와 내용적 단서. 해석을 잘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게 되게 어려워요. 수능 문제가 영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시적 단서는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올해같이 우리가 킬러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논리성이 강한 문제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글 자체에서 논리성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명시적 단서예요. 명시적 단서는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대명사라든지 연결사, 그 다음에 특히 이제 this라든지 this라든지 이런 어떤 제시대명사 같은 경우도 그걸 우리가 잘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그러면 명시적 단서를 잘 확인해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를 보면 initiative ability. 자, 우리가 이걸 직관적인 능력이라고 하죠. 직관적인 능력. 뭐 하는 직관적 능력이냐면 classify, generalize. 뭔가 분류를 하고 일반화하는 것. 분류하고 일반화하는 직관적 능력은 의심할 바 없이 유용한 특징이다. 우리가 어떤 삶에서 연구에 있어서. 그러나 물론 직관적인 여러분들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이나 판단, 추리 이런 거 배제하고 그냥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약간 감으로 판단한다는 말하고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단은 유용하지만 그러나 굉장한 리스크. 여기서 코스트는 이제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굉장한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일반화하고 그 일반화한 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머리에 고정관념식으로 박아놓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생긴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아까 살만함을 일반화해서 프레저티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힌트는 이런 거죠. 이게 이런 내용을 갖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업생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빨간 펜을 준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보여야 돼. 이러한 일들. 그리고 the word stereotype. 이 더가 붙으면 앞에 있는 거 다 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짧은 수능 영어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풀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런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일반화나 분류나 일반화하는데 일반화하는 그런 직관적인 능력은 유용하다.
유용하다 그랬어요. 유용한 특징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은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위험 부담이 있다. 그죠? 무슨 위험 부담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상황을 고정관념을 갖는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책임이 있냐면 얘는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한 번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고정관념을 알지만 고정관념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걸 모른다고 쳐도 여기서 명확하게 이러한 일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이러한 일을 효과적으로 한다. 우리 뇌는 이러한 일을 효과적으로 한다. 지금 직관적인 얘기예요. 직관적인 얘기는 이런 거죠. 직관적인 얘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판단이나 추리 이런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빨리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this task가 뭐냐 이걸 찾아내는 거고 우리한테는 또 the word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그 단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요 앞에 반드시 스테레오타입이라는 언급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의 언급은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일이 뭐예요? 이러한 일에 대한 언급은 여기선 그런 일에 대한 언급이 없고 여기서 언급이 돼 있어요. 자, intuitively, quickly 아주 즉흥적으로 직관적으로 빨리 우리는 sort things out 분류하는 거죠. 이 분류하는 거는 이게 바로 this task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 때 평가원에서 이거 알죠? 이 문제가 어렵다는 걸 해석해보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단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단서를 보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빠르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분류하는 거죠. sort. 이건 이거랑 똑같아요. 클래스랑 똑같은 단어예요. 분류한다. 그리고 그룹을 쪄서 분류하는 거죠.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고정관념이니까 뭘 바탕으로 우리가 그것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을 하면서 분류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런 인식이 바로 뭐에 고정관념의 기초가 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afterwards 우리는 왜 어떻게 그런 차이가 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기도 하고 또 알아내지 않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런 차이에 대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중요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예를 봤을 때 이 일이 이거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B가 나오고 그 앞에 A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보기에서 일단은 A, B 이렇게 나오는 건 사실 다행스럽게도 luckily C뿐이 없어요. 4번뿐이 없어요. 그 답은 우리가 쉽게 4번이면 고를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보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부정적인 편견을 의미한다. 그러나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항상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일반화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 그리고 일반화한다는 거 어떤 집단 사람 그러니까 generalization 어떤 그 사람들의 집단에 대해서 일반화한다는 것이 나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굳이 항상 나쁜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항상 나쁜 거죠. 항상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는 이런 생각은 꼭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단서인데 가르쳐 주는 건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이 큰 그림의 어떤 내용이 먼저 나오고 순서를 잡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ABS 보면 얘가 제일 커요. for the most part. most people 하면 뭔가 큰 의미예요. 얘가 먼저 나오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고 이게 약간 리스키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평가에서 제공한 그리고 더 워드 스트레이트 우리가 더가 나오면 알잖아요. 그죠? There is the bird 하면 얘가 같은 a bird가 나왔다는 뜻인 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고 아까 얘 때문에 이 앞에 있는 sort is out 이런 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쉽게 이 박스 다음에 순서는 C가 나오고
그다음에 A가 나오고 B가 나오겠구나. 쉽게 푸시고 답이 4번이면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문제를 푸는 방법. 그것도 잘 명시적 단서를 찾으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36번 쉽게 해결했고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7번 다시 글의 순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너무너무 잘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게 잘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36번 문제는 명시적 단서를 찾아서 풀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내용적 단서, 여러분들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해석만 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예상을 해야 됩니다. prediction. 어떻게 story will go 가는지 봐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이 문제 보시면 자, 박스. 자, plans show finally. 우리 수능에서 영어에서 fine 나오면 you're fine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항상 섬세한, 아주 섬세한 식물들은 보여준다. 아주 섬세한 튠. 우리가 TV 보면 stay tuned 이런 말 하죠.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식물들은 아주 섬세하게 자, 이 고정하는 거죠.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그죠? adaptive response. 적응하는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언제? nutrients. 영양분이 부족할 때, 리미팅 하니까. 식물들은 이제 영양분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섬세하게 이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조절하는 거죠. 상황에 적응하려고 하는 거죠. 자, gardeners. 자, 정원사는 may, 아마도 recognize. 자, 알게 되는 거죠. yellow leaves. 자, 낙엽이, 그러니까 그 나뭇잎이 노랗게 변하는 걸 보고, poor nutrition. 지금 영양 상태가 안 좋구나라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fertilizer. 그러니까 비료가 좀 필요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문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항상 그렇습니다. 식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영양분이 부족한 식물에 관한 식물의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뭘 예상해야 돼요? 영양분이 풍부한 식물의 상황도 얘기했겠군. 이걸 예상해야 돼요. 다만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속단하면 안 돼요. 속단하면 그냥 점프 투 더 컨클루션 가면 안 돼요. 기다려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네 가지 우리가 박스를 포함해서 네 개의 패러그래프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는 식물이 영양분이 부족할 때 그리고 다시 however 같은 그 역접 접속사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되냐면 식물의 영양분이 나름 풍부할 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이 예단했다면은 이번 수능에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출제한 분이 너무나 정말 트리키하게 만드셨어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 식물이 지금 어쨌든 영양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아주 식물들이 미묘하게 지금 적응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러면 ABC 중에 어떤 게 다음에 나올 건가? 그래서 일단은 식물의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돼야 됩니다. 아직 소위 말하는 영양 상태가 좋은 거로 가기가 일러요. 그러니까 A번에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The plant with history of nutrient abundance 벌써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경험이 있는 식물에 대한 얘기는 아직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아직은 이제 영양분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C번이 바로 영양분이 부족한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박스랑 같이.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plant라는 복수를 썼는데 일부러 여러분들 뒤에 가서는 복수를 썼지만 여기서 단수를 썼어요. 여러분들 컨퓨즈하게 하려고. 근데 사실 그거는 문맥을 이해하는 데 별로 우리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 식물들이 뭐가 없을 때 이 caretaker는 여기서 가드너의 역할랑 똑같은 거죠. 여기 나오는 가드너. 그러니까 가드너가 없어. 정원사가 없어서 그러면 이 supplemental mineralism이 여기도 이제 fertilizer 해당하겠죠. 그죠? 이 fertilizer가 필요하랬으니까 이런 어떤 소위 비료 같은 게 필요한데 이런 것까지 없을 때는 그러면 식물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원사도 없고 정원사가 줄 그런 식물 소위 말하는
비료 같은 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식물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식물들은 어떻게 해요? 자, proliferate. 자, 그냥 어쨌든 얘네들이 확산을 합니다. 확산. 그러니까 무슨 뿌리를 그냥 어떻게 쫙 넓히는 거죠. 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뿌리에 털을 늘려서 결국은 뭔가 영양분을 찾으러 저 멀리 있는 이 어쨌든 땅이 있는 토양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식물들은 can use their memory. 이 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을 알 거예요. 이 식물도 때에 따라서 동물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식물들은 이렇게 기억력을 자기가 사용해요. 어떤 기억력? 이게 이제 과거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영양 부족해 봤기 때문에 이 계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이 식물이 뭐 하천 옆에 있을 때도 있고, 어디 뭐 자기 위치가 다 다르겠죠?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의 시간과 이게 겨울인지 여름인지 이런 거 보겠죠? 자기의 위치, 우리가 영양분이나 혹은 자원들, 가용한 자연들을 과거에 이런 걸 가지고 해결했던 그런 경험을 사용하면서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스토리는 이 A, C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선택은 C 다음에 그러면 A가 될 거냐 B라고 될 거냐라고 하는데 옛날 수능 문제는 사실은 A번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이 평가원에서 내는 방향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추상적인 문제 배제하면서 이런 문제를 아주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아주 그 난이도를 이렇게 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너무 쉽게 그냥 점핑하지 말고 게스하지 말고 보면서 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볼까요? 그러면 자, B번 내용을 잠깐만 보면 자, 이 분야에서 이 분야의 연구 좀 보여주는 거죠. 뭐야? 식물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들의 환경에 있어서의 상황, 포지션의 상황이죠. 상황을 계속 이제 상황을 보는 거죠. 이거 살아야 돼,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아까 얘기한 시간과 공간을 다 고려해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뭐 아까 말씀 계절이라든가 지금 현재 내 나무가 자기가 스스로 위치한 위치를 보면서 영양분의 상태도 보면서 그래서 식물들 plants 자 봅시다. 잠깐만요. 그 식물들 어떤 식물들이에요? 자 이런 경험을 했던 식물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valuable 다양한 어떤 영양의 availability 영양이 우리가 뭐 가용도 이런 것보다는 과거의 영양분을 자기가 섭취를 할 때도 있고 못할 때 있고 이런 다양한 상황을 경험해본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따지면 배고픔도 겪어본 그런 식물들은 이제 어떻게 한다? 살아야 되니까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여준다. 리스크 테이크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수단을 모습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에너지를 다 어떤 데 쓰냐면 일단 뿌리를 계속 길게 해서 토양에서 영양분을 뻗는 게 가장 현명하구나는 걸 경험적으로 한 거죠. 뭐 하는 거 대신에 나뭇잎을 다시 만드는 대신에 와우.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지금 이 박스와 연결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경향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난이도를 이렇게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는 박스 다음에 C가 나오고 B가 나오고 인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제 나오는 게 식물이 어떤 식물? 이렇게 영양분을 풍부하게 이렇게 만끽하면서 살았던 식물들에 대한 얘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해봤던 애들은 리스크를 여유가 있으니까 지양하고 리스크는 난 싫어. 그리고 에너지를 계속 세이브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식물의 어떤 성장 단계, 이런 단계마다 얘네들은
어쨌든 환경의 나름대로 어쨌든 변화나 어쨌든 뭐 환경 계속 변하니까 뭐 가뭄도 있을 수 있고 너무 홍수가 지고 뭐 기타 등등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아주 일분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 굉장히 irregularity죠. 부정확한 이게 뭐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균형 있는 상황이 아닌 이런 상황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뭐 하기 위해서 그 성장하는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성장을 위해 성장이나 혹은 생존 그리고 우리가 알기는 새로 우리가 그 출산이죠. 출산 그 새끼를 다시 낳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로덕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반면에 어떻냐면 데미지는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비생산적인 사용으로 그 에너지 사용을 어떻게 제한하면서. 그래서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이렇게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문제 풀 때 반드시 그냥 올해 시험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문제는 안 나와요. 거의 안 낸다는 건 이번에 입증했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건 너무 답인 것 같다. 라는 것을 너무 예단하지 마세요. 아까 문제도 제가 이전에 풀었던 문제도 보는데 글을 완전히 끝까지 다 읽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를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됩니다. 답은 이거는 CBA 5번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까 침착하게 내용을 잘 보면서 문제를 풀면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문장 삽입에 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삽입에 관한 문제도 어떻게 보면 글의 순서랑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특기 수능 출제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이 명시적 단서 이런 항상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박스에 우리가 어디 들어갈지 위해서 먼저 예습을 하겠지만 이따 예습을 하고 미리 읽은 다음에 이렇게 this라든지 혹은 여기 나오는 they라든지 이런 this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대명사에 해당하는 혹은 지시대명사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선 한번 박스를 볼까요? In the case of specialists such as art critics. 자, 예술을 비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특별히 우리가 전문가의 경우는 예술을 비평한다는 것은 뭐 예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deeper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그런 소재들, 예술에 사용되는 소재들, 그죠? 그리고 기술 정도는 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informed judgment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그러니까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니까 이런 걸 알면 어떤 작품을 우리가 판단할 때 좀 더 훌륭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유용하다.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이게 들어가는 걸 찾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언급된 거, 특히 언급된 것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이 여기 나오는 다른 건 뭐 볼 게 없는데 여기 그 materials of technique. 자, 이걸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는 얘가 들어가려면 요거에 대한 언급이 근처에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얘가 들어갈 자리를 찾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 필요 없고 materials of technique 이건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의 얘기가 다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자, 볼 때 자, acknowledging the making of the artworks. 자, 우리가 acknowledge 한다는 원래 제가 잘 인지했습니다. 상황. acknowledge 하면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당신 메일 받았어요. 상황 잘 알고 있어요. 나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것보다는 그냥 예술작품을 만드는 거,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을 이해하는 거, 예술작품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다?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아주 디테일한, 자세한 그런 기술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비평가일지라도 너무나 자세한 걸 알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화가들이 그들의 물감을 어떤 종류들을 막 사용해서 물감을 섞는지 혹은 이미지 요새는 이제 뭐 작업을 이미지 툴로도 하니까 이 컴퓨터 우리가 디지털로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 에디팅 편집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너무나 자세히. 자, 그 대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거라고 다시 얘기해 주죠. All that required. 그래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General sense. 이 sense는 이해입니다. 이해. 우리가 make sense of 보면 understand 쓰는 것처럼 그래도 필요한 것은 이 정도 이해는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죠. 뭐에 대한 이해? 중요한 차이 정도는 아셔야죠. 그죠? 뭐에 대한 차이예요? 자, 물감을 가지고 하는 작업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 애플리케이션, 이미지 컴퓨터에 있는 앱을 가지고 사용하는 정도 작품 만들 때 차이 정도는 그래도 아셔야 되지 않겠나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그 다음 거.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본 게 뭐냐면은 자, this sense. 여기서는 이 this sense는요, 여기랑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필요한 것은 이 정도는 아셔야죠. 일반적인 이해. 그러면 이 이해는 뭘 알아는 뜻이, 뭘 의미하나요? 뭘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이해는 뭐냐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아셔야죠. 물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아시고요. 붓도 좀 아셔야 되고, 뭐 물감도 붓에 대해서 이런 것도 모르면 안 되겠죠. 예술 비평가가, 그죠? 또한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줄은 아셔야 되고요. 그죠? 컴퓨터 정도 사용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아마도 어떻게 컴퓨터, 거기 이미지 앱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제 어떤 작품을 보면, 아, 이거 되게 힘들게 만들었구나, 쉽게 만들었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사용할 줄 알아야,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생기는 거죠. 이 지금까지 3번에 오기 전까지 상황은 요 1번 다음에 나온 요 내용을 설명해서 붙어간 거예요. 한꺼번에. 그런데 3번에 와서 갑자기 이것은 뭐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받을 만한 내용이 지금 없어요. 이 최신 수능의 경향이 이 니스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 전 문제도 풀 때 해석하는 것처럼 위치라는 게 이제 문장 전체를 받는 경우인데 요새는 이제 this로 많이 쓰이는데 물론 여기에 위치가 나온다는 뜻은 아니지만 this가 이제 문장 전체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이게 수능의 새로운 트렌드예요. 그래서 자, 이것은 이것 때문이다. 모든 종류의 예술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어떤 재료들 혹은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컴퓨터 위에 쳐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그래도 예술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저 도구를 사용하면 저거 되게 쉬운 거 아니야. 저 잘한 거야. 이런 합리적인 평가, informed judgment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저런 걸 사용하면 어떤 정도의 예술적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죠?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하죠. 그래서 이 답이 3번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요 내용은 여기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materials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툴이 나오죠. 여기서 materials는 얘를 받아주는 거고요. 이 툴은 사실 얘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 이 day는 보세요. 이 day가 5번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 여기 critics가 나왔어요. 그죠? 얘는 복수예요. 얘가 바로 여기 아무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얘를 받아서 day가 된 거죠. 만약에 얘로 들어간다면 얘는 day가 아니라 critics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뭐 되게 어려워 보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쉽게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답은 말씀드려서 3번이고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문장 요약에 관한 문제 보겠습니다. 문장 요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딱 먼저 보고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박스 보면 while historic fiction 역사적인 어떤 소설은 자, 과거를 다시 재건하는 거죠. 살려내는 거죠. 뭘 사용해서 어떤 evidence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것은 provide inviting 하면 매력적인 뜻이죠. 아주 매력적인 묘사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죠. 흥미롭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이해를 어떻게 한다. 뭐 이해를 증가시킨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안 봐도 본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자 한번 볼까요? 본문을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더
The research for the historical fiction. 자, 역사적인 그 소설들의 연구는 보통 어떻게 어디다 초점을 두고 있냐면은 under 하면은 이제 우리가 underdevelop 하면 뭐그 country 하면 이제 후진국 이런 것처럼 다큐멘트 되지 않은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문서화되지 않은 일반 그 문헌에 별로 없는 그런 보통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그런 장소들에 대해서 보통 역사 소설들은 거기다 좀 더 그 중점을 둔다는 얘기죠. 그런 모습을 더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픽션은 portray 하면 뭐 describe 뜻이죠. 그래서 소설은 매일매일의 상황, 느낌, 그리고 정서죠. 그리고 분위기를 소설은 이해하는데 묘사를 해주는 거죠. 그것은 역사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게 만드는 이런 거죠. 자, 역사적인 그 소설은 자 역사학자들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큰 기둥 뼈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fresh 어떤 그 살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by doing so 그렇게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providing account. account은 뭐 여러 가지 뜻이지 여기서 이제 어떤 설명을 해주는 거죠. that를 while not necessary true 반드시 뭐 역사적인 이런 그 픽션 소설은 반드시 사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어쨌든 과거 사건에 대해서 그래도 명확한 좀 더 명확한 어떤 설명을 제공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과거 사건 그리고 상황 그리고 과거의 문화에 대해서도 보여준다는 얘기죠. 픽션은 어떤 나름대로 색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어떤 드라마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 우리가 뭐 색깔 그러면 그냥 그림의 색깔이 아니겠죠. 그런 분위기를 다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그런 과거에 그리고 과거에다가 이제 픽션을 이렇게 다 더해주는 거죠. 이런 왜냐면 재밌어야 사람들이 보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과거에 일부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사람들이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드라마들은 그래서 로버트 이분은 얘기를 이렇게 주장한다. invention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허구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런 역사 소설의 어떻게 보면 단점은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장점이라는 얘기죠. 픽션 이런 소설은 역사 소설은 자 우리가 독자들에게 어떻게 해주는 거죠? 결코 그들이 보지 못했던 과거의 일부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흥미를 가지고 왜냐하면 문헌이 부족하니까 자료가 부족하니까 그것이 이제 이전에는 전혀 그러니까 독자들이 보지 못했던 in fact 사실 이분 CB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하기를 이제 가정법이 나오면 사실은 되게 일반적으로 글쓴이의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법은 정확한 가정법 나와 여기 답이 들어있구나 생각해도 돼요. 자 역사적인 Producers of Historical Fiction 이런 그 제작자들은 만약 이런 제작자들이 가정법이죠. 가정법 과거 지금 어떻게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가정법 과거를 약간 형식은 좀 틀어졌네요. 그죠? 가정법 혼합가정 같이 나왔는데 지금 역사적인 그 소설의 제작자들이 strongly had PP가 나왔네요. had PP. 자, 아카데믹 스탠다드. 엄격한 아카데믹 스탠다드라는 얘기는 뭐죠? 다시 말하면 너무나 완벽하게 정말 역사적인 사망에 다 기인해서 정확하게 묘사를 한다면 그러면 만들 작품 별로 없죠. 그죠? 재미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보는 거죠. 자, 많은 역사적인 그런 주제들은 아마도 그냥 would remain unexplored라면 그냥 사람들이 관심 갖고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보니까 적절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절한 증거가 없지만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약간은 좀 인벤트 한다 그랬죠 아까. 충분한 정보는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런 영화를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픽션을 만든 사람들은. 그래서 히스토리컬 픽션은 그래서 우리가 뭐
professional history, 아주 전문적인, 그러니까 정말 모든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쓰는 그런 역사의 반대라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좀, 그 역사, 프로 같은 역사와 반대로 헐렁헐렁 허접한 그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새로운 도전적인 그런 역사를 표현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라는 얘기죠. 과거에 대해서. 그 일반, 우리가 대중 역사가,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사가나 아니면, 우리가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관객, 우리가 일반 독자들이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 나왔죠. 어떻게 보면 충분하지 않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죠? 가지고 있었으나, 그래도 매력적인 묘사를 해서 재밌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독자들의 이해를 어떻게 enrich, 풍부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historical fiction의 그런 역할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자, 이 문제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 설명을 다 들으려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수능의 특징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적인 거를 낸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논리적인 근거 그리고 그런 그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논리성을 가지고 그리고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좀 시류에 맞는 최근에 나오는 경향의 글들을 준비하면서 연습을 하면 사실은 1등을 받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난이도를 높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떤 그 이전의 문제를 보고 이전의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jump to the conclusion 바로 이 답이 이걸 거다라고 추측하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끝까지 인내심으로 기다려서 충분한 근거를 확인하고 문제를 풀면 틀릴 리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평가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실수를 그래도 적게 하라고 혹은 하지 말라고 제공해주는 명시적 단서가 있으니까 그 명시적 단서를 명확하게 가지고 공부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1등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